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셀프 코칭 50에 하는 나 공부 남혜경 지음 샨티 출판사 저자 남혜경은 말과 글의 힘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치를 일찌감치 깨달은 덕에 대중매체 기자와 편집자로 수십 년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50고개를 지나며 라이프 코치가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 새로운 변화를 바랄 때 그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며 함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친구가 코치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의 말에서 행간의 뜻까지 읽어내는 재능을 잘 발휘하게 된 셈이라고요. 동년배 시니어들과 소통하며 늙음이 할 일 없이 물러나 앉는 일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베푸는 성숙의 과정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코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늙어갈 수 있기를 꿈꾸며 안심하고 나이 들기라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이야기하는 두려움 없이 나이 드는 방법 같이 들어보실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쉰내 나는 50대 중반을 지날 무렵 나는 이 질문에 선뜻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명함은 곧 내려놓아야 할 테고 나이 숫자를 내밀어 봐야 뭔 소용일까? 누구의 엄마라는 소중한 자리도 그 소임이 끝나가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돋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안달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코칭을 만났다. 코칭을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로만 알고 있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참가하게 된 코칭 워크숍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코칭이며 코치는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는 파트너였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코치와 대화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내가 찾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느라 미처 피어나지 못한 나를 끄집어내놓고 보니 나는 남의 삶에 호기심이 많고 필요하면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신바람이 나는 유형이었다.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코치처럼 나도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아 걸어가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코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치는 옳은 길을 제시하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코칭 대상자인 코치와 함께 길을 가며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그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유하도록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인간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존재여서 해답은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고 믿고 지지해주는 것이 코칭 철학의 핵심이다. 60이 넘어도 설레는 미래를 위하여 나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치인 나를 찾아온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정한 내 모습은 무엇인지 묻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본다. 몸과 마음, 일과 인간관계, 일상을 보내는 방법이 자이든 타이든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는 5, 60대 시니어 친구들이 이 책 속의 사람들이 그러했듯 코칭 대화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질문을 용기 있게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답은 그대 안에 이미 있을 것이므로. 마음의 나침판 찾는 그룹 코칭.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길이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60고개가 아닐까?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하철의 어두운 창에 비친 쇠락한 얼굴을 보고 헉 하고 숨이 멎는다든지, 일을 많이 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60대가 되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노화가 본격으로 오고 있다는 신호가 확연해진다. 우리는 노화가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조금씩 진행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남들은 다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느닷없이 무슨 재난처럼 훅 하고 닥치는 느낌이다. 거울을 보며 아직은 괜찮다고 뻗댈 수 없는 순간이 결국에는 오고 만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동작도 생각도 굼뜨게 됩니다. 그다지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없고요. 그러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력해진다고나 할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젊은이를 보며 저 때가 좋지 생각하다가 벌써 뒷방 노인네 같은 마음가짐이 된 자신이 한심하고 그러네요. 공연이 환갑잔치를 하는 게 아니더군요. 예순이 되니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제 둥지를 찾아가고 나니 처음엔 홀가분하던 마음이 차차 공허해지면서 이제 뭘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기만 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연금 나오는 저보고 친구들은 복이 많다고 하죠. 경제적으로야 그런데 바쁘게 살다가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여행도 한두 번이고 친구들 만남도 하루 이틀이죠. 이렇게 늙어가야 하는 건가요? 외기록이라 나이가 들수록 서럽네요. 일일이 아이들에게 터놓을 수도 없고요. 남편 가구 아이들 뒷바라지 마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일로 온 지 2년째예요. 그 시간을 보상하듯 열심히 놀러 다니며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지칩니다. 혼자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루하루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싶어요. 음식점을 30년 넘게 경영했어요. 장사할 때는 그저 쉬는 것이 소원이더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좀이 쑤셔서 못 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나 그 생각부터 들어요. 아직은 그냥 쉬면 안 되겠어요. 돈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요.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경제생활은 큰 걱정 없어도 아직 길게 남은 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준비하고 싶네요. 다른 일이나 취미를 찾기 전에 새로운 출발선에서 노년을 어떻게 바라볼지 나름의 철학을 갖고 싶다고나 할까요? 60대들의 자기 고백이다. 다들 살아온 내력은 달라도 예순을 넘기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건 마찬가지다. 길게 잡아도 예순을 지나면서 생업이든 부모의 자리든 졸업하게 된다. 먹고 사느라 바빴으니 이즈음이면 여유 있게 지내야지 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시기를 맞으면 맞물려 잘 돌아가던 삶의 톱니바퀴가 갑자기 멈춘 듯한 기분이 든다. 일상은 따분해지고 사회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우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이 들어본 뻔한 얘기 같은가? 사는 게 그렇지 뭐. 아프지 않고 먹고 사는 고민 없으면 되는 거지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어쩌면 당신도 심심하고 허무한 노년으로 갈 확률이 높다.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충만한 느낌으로 하루를 마치는 소박한 삶이야말로 60대에겐 은총이며 자비이다. 빛나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아보기. 나이 들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올 때
그 변화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또 바뀐 환경에 맞는 일상을 계획해 노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니어 코칭의 주된 목적이다. 화사한 초여름 공원길 옆 카페에 시니어 코칭을 하기 위해 60대 6명이 모였다. 처음에는 사사로운 정담으로 시작해 점차 진지한 코칭 대화로 이어졌다. 이날 그룹 코칭의 이슈는 마음의 나침반 찾기였다.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바삐 걸어온 이들이 그 길이 끝나 새로운 길 앞에 섰을 때 무엇에 의지해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다지는 코칭 토크이다. 먼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코칭 토크는 시작한다. 추억의 책장을 자꾸만 뒤지면서 회한해졌는다면 자칫 감상에 빠질 수 있겠지만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좌표를 알고 싶을 때,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마음을 살피고 싶을 때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유용하다. 이를 위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상호 인터뷰하고 느낌을 나눈다. 상호 인터뷰의 주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몰입했던,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순간을 얘기해 주세요.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1. 그때는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2. 그 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3. 그 순간이 인생의 절정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래는 6명의 그룹 코칭 참여자들이 들려준 대답이다. 여러 장사를 하다 실패하고 미용 기술을 배웠죠. 보조부터 시작해 정말 힘들었는데 10년 고생 끝에 내 미용실을 가졌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경영의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여러 번 실패한 끝이라 더는 물러설 데가 없다는 절실함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한 자리에서 10년이 넘어가니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20년이 지났고 딸아이도 미용 공부를 해 제 미용실을 물려받았어요. 딸아이가 다시 개업할 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네요. 정말 뿌듯했죠. 첫 아이를 낳은 순간이요. 아기가 뱃속에서 쑥 빠져나오던 순간의 강렬한 신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내 배 위에 올려놓았을 때 너무 벅차서 나도 같이 울기만 했어요.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돼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때처럼 절실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그만두던 날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눈물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선생 노릇을 못하지는 않았구나 싶었어요. 곧 실직한다는 데서 오는 우울감을 많이 위로해 주었죠. 입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애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아 50대 이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방학이 끝나갈 때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죠. 제자들 방문이 그런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버티고 있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남편과 나도 특별히 기댈 곳 없는 신세였어요. 지방에서 새빵부터 시작해 아이들 공부시키겠다고 서울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쉰이 다 되어서 겨우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지긋지긋한 이사를 안 다녀도 되어 너무 기뻤죠. 둘이서 5년씩 쪼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식당을 몇 번 옮겨 다닌 끝에 신도시에서 토속 음식점을 개업해서 매일 장사가 불티나던 그 시절이 제일 좋았어요. 새벽마다 오늘은 어떤 재료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까 연구하고 수십 번 같은 음식을 만들어 본 끝에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정말 살맛 났죠.
평생 한 기업에서 일한 저는 아무래도 임원 승진이었던 것 같네요. 고비도 기회도 여러 번 있었죠.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 회사에서의 업무가 대체로 잘 맞아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미련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일한 만큼 대가도 받은 것 같고 힘든 시기를 견디면 상황이 바뀐다는 고집도 통한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그때의 환희를 맛본 그들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때는 그들이 그때는 좋았는데 라며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 지루함과 허무함을 꺼내놓기 전에 그 시간 여행이 끌어낼 마음의 불꽃이 더욱 반짝거리도록 북돋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자 자기 안에 묻혀있던 자산을 끄집어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는 이런 질문이 유용하다. 1. 그 경험은 이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 자신의 어떤 점이 그런 순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3.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다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성공했던 그때를 돌이켜보니 참 용기 있게 살았구나 싶네요. 실패한 후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건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 덕분입니다. 자신을 믿었다고나 할까요? 의지가 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게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러네요. 나를 믿고 다시 나아가고 싶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나도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뭔가를 소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게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찾아온 뒤 한동안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새삼 뿌듯합니다. 남에게 헌신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다시 길을 찾아봐야겠어요. 금술이 너무 좋아도 시샘이 있다더니 그이가 일찍 간 것도 그래서일까요? 대출금 다 갚고 겨우 돈 걱정 안 하고 살만하니 남편이 갔어요. 열심히 살았던 남편 덕에 이만큼이라도 산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부족했던 사랑을 누구에겐가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호기심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걸 해보고 결과가 좋았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살맛나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이 재미없는 건 그냥 편안하기만 해서가 아닐까요? 이제는 자신에게만 즐거운 게 아니라 주변을 즐겁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네요. 한 직장에서만 오래 일한 게 경험 부족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한 우물을 판 게 나의 강점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큰 자산이니까요. 그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가져보겠습니다. 자신과 함께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어려움을 극복하며 크고 작은 성취를 이뤄낸 과거의 경험에서 자신만의 자산과 용기를 기억해낸 이들. 그렇게 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길을 찾아가는 코칭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깨달은 건 그동안 자신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왜 모두 힘든가요? 라는 질문에 인생이란 반고반락이라고 고통만큼 즐거움도 있다고 말한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 모두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연민으로부터 온다.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마음. 거기에서 자비가 시작된다. 자비라는 두 글자에는 모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다. 그 마음은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대신 평온함을 주려는 연민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먼저 자기에 대한 자비심에서 시작한다. 자신을 먼저 어여삐 여겨야 타인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이 옮겨간다. 자기를 연민하는 데서 비롯한 자비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자신에게도 무조건 관대하라는 뜻은 아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에게 맑은 기운을 전하는 삶의 태도가 자기 자비의 시작이다. 6명의 그룹 코칭 참여자가 자기 자비에 공감하며 찾은 마음의 나침반은 자신과 함께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이었다. 지금부터가 인생의 내리막길이라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길을 더욱 환하게 밝히자고 마음을 내었다. 저 찬란한 햇빛의 아름다움조차도 인생의 아픔을 이해한 60대에겐 달리 보이는 법. 그런 그들에게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려는 자비의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자비의 의미를 나눈 후 각자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연민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독거노인 미용을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부터 했는데 제 귀를 먼저 열어야겠어요. 남의 마음을 알아주면 내 마음도 절로 알게 될 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내 재능을 묵히지 말고 더 늙기 전에 동네 아이들이라도 함께 놀아주면서 독서 교육을 하고 싶어요. 우선 나를 더 사랑하면서 자비로워지겠습니다. 가버린 사람에게 못다한 사랑을 나 자신과 다른 가족, 또 친구들에게 대신 베풀어야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수십 년 몸을 혹사했으니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매일 즐거운 일을 찾으면서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후에 그 자비를 이웃에게 돌리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경쟁하고 성취하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느라 작아진 마음을 자비와 연민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꽤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보시로 자비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다짐을 실천해 옮기며 매일 자비일기를 기록하기로 하고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 달 후에 다시 모여 코칭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심에서 오는 넉넉함이야말로 노년을 바라보는 이들에겐 재물이나 영화보다 더 귀한 참 복인 것 같다. 이 책의 부록에는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 더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그리고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불안할 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 질문으로 셀프 코칭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인 것 같이 느껴져도 삶은 그만큼의 속력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저도 이 질문들을 저에게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독백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